네, 박성조 원내수석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최혜병 관련해서 의혹은 윗선 개입 의혹인데요. 정치인의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도의적 책임이고요. 두 번째가 정치적 책임이고 세 번째가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최혜병 윗선 개입 의혹은 이 세 가지가 닳혀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윤석열 정권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크게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바이든 날리면이 등장하면서 온 국민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도의적 사고로서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했으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덮는 사건이었죠. 그 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태원의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을 봤을 때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담당 장관들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러분.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 묻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조사해야 된다는데 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최혜병 이번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 보낸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끝날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되죠. 해병대 사령관, 그 다음에 사단장 정지했으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진상규명을 했으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이것을 덮다가 하다 보니까 특검법까지 왔고 특검법의 거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적 도의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윗선 개입의 의혹의 문제로 여기까지 온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온 국민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해라. 윗선 개입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를 밝히는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 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최혜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민주유공자법이 어렵게 여러분 통과가 됐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보훈입니다. 보훈의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독립유공자, 국가를 위해했던 호국 보훈자,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민주유공자들에 대해서 보훈을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어제 국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입법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할지 말지 진정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수정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인가 두 번 했고요. 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이명박 대통령도 한 번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2년 채 조금 지났는데 최혜병 특검법까지 해서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까지 거부권을 또 행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1번째, 12번째 거부권 행사가 갑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건데 비토크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외쳐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국민이 거부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강력하게 경고한다. 경고한다. 네, 이상 바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